그런 걸 해서 식량이나 의료품을 후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. 거기를 1920년대인가 30년대 짐 엘리오트라는 선교사 팀이 거기에 들어갔어요. 그러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디안한테 창으로 찔려서 죽었어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인이 또 들어갔어요. 부인하고 아들하고가 마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. 지금은 그 식인종, 사람 잡아먹고 하던 거는 없어졌어요. 이분들의 그 목숨을 내건 그 선교로 말이야. 그게 바로 바로 에콰도르의 그 상류, 아마존강 상류라는 곳이죠. 예. 이 프로젝트에서 멀지가 않아요. 거기가 한 프로젝트에서 한 6시간 배를 타고서 한 6시간 정도 되는 곳입니다. 예. 예. 그다음. 예. 여기 애들 그 민속춤들을 보여주겠습니다. 예. 그다음. 예, 저 뒤에 선교팀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통역 외에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. 제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해보면서 선교지에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곳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면 반드시 거기에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로 제시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. 그걸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 있을 때도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그 원주민 교역자들하고 학교 교사들을 불러서 장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여기 와서 시간이 없어서 1시간 반 동안 교사들을 데리고 영성 훈련을 시켰습니다. 위에 서 있는 교사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. 그다음, 예, 여기에 지금 치과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다음,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사역은 바로 여기서 그 미전도 종족의 흔적을 찾아보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 이어서 2차로 선교지를 간다면 혹시 이 에콰도르에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였습니다. 근데 제가 도착하고서 그 최선교사가 저보고 변선교사 여기서 그 일을 하려면 일주일 가지고도 부족해.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. 그냥 당신이 혼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당신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 않아. 거기는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. 이게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. 예,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알았습니다. 어쨌든 나는 내가 최선교사 하시는 사역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늘 거기 아마존강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지역, 아직 제대로 안 된 지역을 내가 찾아보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. 안 되면 할 수 없지만. 그래서 제가 도착하면서부터 기도한 거는 바로 그거였어요. 하나님,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. 그런데 하여튼 세 번째 날에 그 호텔에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, 내 안에 계시구나, 바로 내 이 방에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계속 그 성령님과 의식적으로 함께 하려고 제가 인정을 하고 그분을 영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일 후에 그 수봉교회 의료팀들이 왔을 때는 이제 학교로 저 프로젝터라는 저기 동쪽에 있는 그 학교로 이제 최선교사하고 떨어져서 저는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거주하면서 아침, 저녁, 그러니까 새벽하고 저녁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
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날 성령께서 모든 일이 너무너무 순조롭게 일이 되더라고요.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일이 되기가 어려웠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적하게 일을 메꿔주시는데 이틀 동안 의료 사역을 하고 세 번째 날은 이제 거기에 계시는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하신 그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. 김장로님이라는 분이. 그 장로님이 오실 때마다 어린이들을 1년에 한 번씩 그 더위에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, 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교사들과 친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좋은 수영장에 데려가서 수영을 하루 종일 하고 애들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아주 유쾌한 시간을 가졌어요. 그날도 세 번째 날은 바로 그런 날로 이제 삼은 거예요.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좀 자유롭게 시간을 달라고.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버스를 거기 운전수가 저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1시간 되는 그 배 타는 선착장이 있어요. 꼬까라는 지역에. 거기에서 이제 아마존 상류 쪽으로 그 배를 타고 이제 강을 타고서 인디안 부족들이 거주하는 그런 부락들 사이로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막막하죠.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.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거기서 선착장에 도착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기웃거리면서 물어보니까 1시간당 50불이래요. 배를 타는 비용이. 1시간당 50불이면 이제 거기에 카누를 타고 가는 거예요. 뭐 한 서너 명 타는 배. 예. 근데 제가 가진 돈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거든요. 한 200불을 가지고 나왔는데, 그래가지고, 그러다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럼 몇 시간 못하겠다 생각. 왜냐면 갔다가 와야 되니까 또. 저녁 한 8시까지 돌아와야 되니까. 그래가지고,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이가 나를 쳐다보고 내 옆으로 가까이 와요. 어디 말을 거는 거예요. 혹시 소포니아 선교사 아냐고 저보고 물어요.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소포니아를 어떻게 아냐? 그 사람이 최소포니아거든요. 영어의 스파니아를 스페니쉬로 소포니아라고 해요. 스파니아 선교사를 네가 어떻게 아냐? 그 사람이 14년 전에 내가 사는 인디안 부락에서 나를 불러내서 나를 꼬까의 신학교를 만들고 그분이 나와 내 누이 동생을 내 부족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신학을 공부시킨 사람이 바로 소포니아다. 최선교사다. 그래서 그래서 깜짝 바로 그게 너였구나. 와 할렐루야. 아니 그 꼬까라는데 수만 명이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저 녀석을 만날 수가 있어요. 예? 그러니까 이 사람은 14년 전에 이 최선교사가 그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서 그 두 남매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남매하고 가족들이 모두 나왔어요, 사실은. 왜냐하면 그 누이 동생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같이 다 나왔대요.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최선교사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별한 거예요.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. 그러니까 마지막 본 게 12년 전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저를 보고 얘가 저한테 접근해 온 거예요. 너 잘 됐구나. 내가 사실은 그 인디안 부족들을 찾아가려는데 날 안내해 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너 잘 됐다.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. 그래 이 친구를 따라서 자기 집을 택시를 타고서 거기서 갔어요. 그 다음에 예.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이 도리스라는 누이 동생인데 저 누이 동생은 2살 때 어머니가 저 빨래하러 가면서 그 강가로 빨래하러 가면서 기름을 끓이던 게 있었는데 그걸 애가 아장아장하다가 넘어뜨린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튀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확 했는데 저게 1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.
게다가 거기에 누구 돈도 없지 치료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저 애를 먹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자기 오빠의 아들. 예.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. 예. 예, 요게 그 집인데 저 숲속에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. 예, 꽃가라는 거기에 변두리에 집이 있는데 꼭 2층에 살아요, 저 사람들. 왜냐하면 1층에는 비가 많으면 홍수 때문에 이게 범람하거든요. 그러니까 2층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. 예, 그다음 예, 가족들이에요. 근데 저 형제가 프레디라는 친구인데 제가 지금 한 29살 됐어요. 3, 4년 전에 여기에 그 동베를린에서 관광으로 여행해온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동베를린이니까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. 예수를 몰라요. 걔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.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. 근데 그게 기회가 돼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. 결혼해서 난 애기가 니콜라라는 애기예요. 그 여자가 지금은 그 꽃가라는 시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고, 예. 그 다음에 요분이 엄마예요. 예. 그다음. 그래서 그 집에서 조금 걸어 내려가면은 그 강변이 바로 저게 남포 강변에 배를 배하는 게 있어요. 예. 요 아버지고, 예, 이 엄마.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좀 그 부족으로 인도해달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하려고 몽땅 다 탔어요. 몽땅 다 타고 지금 이제 떠나는 거예요. 예, 그다음. 예. 저쪽에는 저렇게 전부 저쪽은 밀림이고, 예, 그다음. 예, 저쪽. 예, 이 강이 상당히 넓어요. 저기 보면 뭐 이상한 게 보이죠? 네. 뭘까요? 석유나. 그렇죠. 예, 석유가 개발이 돼서 지금 저 원유를 아마 뽑아내는 겁니다.